네, 안녕하세요. 기업보객이 신동아 박세준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음악 듣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뭘로 들으세요? 보통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시죠? 근데 또 이게 종류가 엄청 많죠. 뭐 국내만 해도 전통의 강자, 우리 멜론, KT 지니뮤직, SKT의 플로, 카카오뮤직, 뮤온이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약간 좀 서브컬처계 음원이 많대요. 그 다음에 네이버의 바이브, 그리고 우리의 추억이 담긴 소리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랑 마찬가지로 여기 음원 서비스도 해외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뮤직이 있죠. 근데 그간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스트리밍 업체들이 힘을 못 썼어요. 대표적인 게 스포티파이인데요. 스포티파이가 우리나라만 빠져나오면 거의 왕입니다. 세계 음악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 1위죠. 스포티파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31%예요. 그러니까 2위가 애플 뮤직이거든요. 2위 점유율이 15%니까 2배가 넘죠. 국내에서는 스포티파이가 힘을 못 쓴다고 했죠. 그렇다면 국내 1위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딱 떠오른 바로 거기, 멜론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멜론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했습니다. 모바일 인덱스 인사이트의 집계에 따르면요, 올해 1월 기준 국내 음악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 1위 멜론 29.89%입니다. 그럼 그 뒤를 바짝 쫓는 게 어디냐? 유튜브 뮤직이에요. 같은 통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22.29%를 기록했습니다. 큰 차이가 없죠? 여기에 멜론이 위탁 운영하는 삼성뮤직이 19.17%로 3위, 그 뒤를 지니뮤직, 플로 이렇게 뒤쫓고 있습니다. 아마 점유율은 피디님이 자막으로 넣어주실 거예요. 뭐 기타 등등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얘네들 점유율은 4.34%로 집계가 됐습니다. 삼성뮤직을 위탁 운영하니까 사실상 멜론이 압도적 1등이죠. 근데 최근 통계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2위였던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앞질렀어요. 유통 분석 사이트인 와이드앱 리테일 굿즈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점유율이 아니라 이용자 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안드로이드 기준으로요, 유튜브 뮤직 이용자 수가 512만 명으로 1위입니다. 2위인 멜론은 459만 명이에요. 이 통계에서도 지난해까지 멜론이 1위였습니다. 지난해 4월 멜론 이용자 수는 450만 명, 유튜브 뮤직은 4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멜론이 1년간 이용자 수를 9만 명 딱 늘릴 때 유튜브 뮤직은 112만 명을 늘린 거죠. 같은 기간 스포티파이도 성장을 했습니다. 4월 기준 스포티파이 이용자 수가 63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카카오 뮤직이랑 벅스 이용자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지난해는 41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20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된 거죠. 자, 국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실 멜론 빼고는 다 감소세입니다. 지니뮤직은 지난해 231만 명에서 올해는 20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플로는 151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네이버의 바이브는 113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서비스 이용자랑 해외 서비스 이용자로 나눠봅시다. 1년간 국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수가 52만 명 감소한 동안 해외 서비스 같은 경우는 137만 명이 늘어났죠. 자, 그럼 왜 한국 소비자들은 해외 서비스로 관심을 돌렸을까요? 자, 일단 가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멜론의 월간 스트리밍 이용료는 월 7,900원입니다. 그럼 유튜브 뮤직은요? 8,690원이죠. 유튜브 뮤직이 훨씬 더 비싸죠. 근데 유튜브 뮤직은 이 가격에 오프라인 재생까지 됩니다. 멜론에서 이 기능까지 쓰려면 매달 1,900원을 내야 됩니다. 이미 여기서 멜론이 졌죠, 가격에서. 근데 유튜브는요, 1,900원 정도를 내면 유튜브 프리미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면 유튜브 뮤직이 공짜로 따라오죠.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월 1,450원이에요. 그러니까 450원 덜 주고 유튜브 광고도 안 보고 뮤직도 이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다른 업체는 가격이 어떨까요? 지니뮤직은 멜론과 가격이 같습니다. 1,900원이에요. 물론 첫 가입자에 한해 2개월간 50% 할인된 가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멜론도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할인 서비스가 그때그때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실제 이용료는 이거보다 낮을 겁니다. 플로가 제일 싸더라고요. 플로는 같은 상품이 월 7,000원이고요. 바이브가 제일 비싸요. 바이브는 1,910원입니다. 역시 2개월 할인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요. 벅스, 소리바다가 똑같이 1,900원이죠. 삼성뮤직이랑 카카오뮤직은 제가 언급했는데 안 한 이유가 멜론이 카카오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몸이에요. 삼성뮤직은 멜론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 카카오뮤직은 사실상 멜론인 거죠. 자, 그럼 플로를 제외하면 국내 서비스는 대충 월간 1,900원 정도에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450원 비싸고 광고 제거, 유튜브 광고 제거가 안 되죠. 그럼 어때요? 당연히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국내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만 거의 500만 명이 돼요.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비싼 서비스를 500만 명이 굳이 돈을 써가면서 이용하는 이유가 오히려 궁금해지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귀찮아서죠. 음원 서비스 사용하다가 옮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옮겨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테지만 이게 엄청 번거롭습니다. 보통 음악을 들으실 때 본인들만의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음원 서비스를 옮기잖아요. 그럼 이걸 다 다시 설정을 해놔야 돼요. 뭐 물론 한 20-30곡이야 금방 하겠지만 뭐 또 다 나름 이제 있지 않습니까? 뭐 운전할 때 들으시는 곡, 뭐 회사 갈 때 들으시는 곡, 집에 갈 때 들으시는 곡 다 있죠. 근데 그걸 다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귀찮아서 일을 언제 하고 있어요. 그죠? 실제로 통계가 그래요. 2021년 오픈 서베이가 전국 15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설문을 했습니다. 이 결과 현재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해서였어요. 59%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2위가 할인 제휴 프로모션이 있어서였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통신사 할인이 되게 적극적이었습니다. 근데 월 8,000원 정도의 음원 서비스가 이용 가능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뮤직에 비해서 가격 우위가 당연히 있었죠. 근데 이게 지난해 가격이 올랐어요. 왜냐면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가 올라서 그래요.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가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음원 서비스 회사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죠. 일단 이번 이유는 사라졌으니까 지금은 익숙함에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를 볼게요. 사실 저는 두 번째 이유도 되게 크다고 보는데 두 번째 이유는 통계가 아니라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팬덤입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K-팝의 뒤에는 든든한 팬덤이 있었죠. 이게 최근 가요 프로그램 순위 결정에는 이 스트리밍 순위가 집계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은 노래일수록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는 집계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BTS 노래를 유튜브 뮤직에서 틀어도 이게 스밍의 집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 그룹 팬클럽이나 아이돌 그룹을 정말 사랑하시고 응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튜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를 쓰시기는 어렵죠. 쓰더라도 유튜브 뮤직도 쓰시고 멜론도 같이 쓰시겠죠. 그렇죠. 최애 1등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 열정을 아끼지 않는 게 우리 팬분들이니까요. 게다가 최근에는 또 새로운 팬덤이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트로트 팬덤이죠. 저희 매거진동에서 트로토피아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그것도 봐주시고 일단 여담이었고 다시 넘어올게요. 고령층도 스트리밍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2년 음악 산업백서를 보면요. 주 1회 이상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50대 응답 비중이 10대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음원 시장을 10대, 50대가 이렇게 양분해서 키워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임영웅, 김호중 등 유명한 트로트 가수분들이 음원을 발표하면요. 장년층 팬들의 관심이 힘입어서 차트 줄 세우기 현상이 발생하죠.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스갯소리긴 한데 멜론 차트는 아이돌 그룹과 임영웅, 김호중 이렇게가 점령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덤이라면 당연히 국내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팬덤이 아닌 사람이라면 더 이상 국내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가격적으로도 없고 좀 어려운 상황이죠. 또 유튜브 뮤직의 장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모든 음원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휴 음원 외에도 커버곡, 연주곡 등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음원 보유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라고 잠정적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너 유튜브 뮤직 쓰지? 너 유튜브 뮤직 쓰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유튜브 뮤직을 안 써요. 멜론도 안 쓰고. 저는 스포티파이를 쓰거든요. 근데 왜 이거 쓰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이게 가격이 제일 비싸요. 월 11,990원입니다. 근데 저는 오프라인 재생을 안 쓰니까 8,690원짜리 스트리밍 서비스만 쓰는데 그것도 멜론은 원래 7,900원이니까 더 비싸죠. 근데 1,000원이나 비싼데도 스포티파이를 쓰는 이유는 일단 차트를 안 보게 되는 게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듣고 싶은 곡이 훨씬 많아요. 이제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는 해외 음원 사이트들이랑 음원 사이트 혹은 뮤지션들이랑 제휴가 좀 이렇게 됐다 안 됐다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없는 해외 곡들을 스포티파이에서는 많이 들을 수가 있죠. 대신에 이거 추천하냐? 너 그러면 다 이거 들으려는 얘기냐?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한국 가요 검색이 되게 불편해요. 같은 가요인데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김동률 노래인데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가 영어로 써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해외곡이나 연주곡 좋아하신다면 스포티파이 괜찮은데 뭐 그게 아니라면 국산 가요 주로 들으신다면 그대로 멜론 쓰시는 게 아마 가장 편하실 겁니다. 유튜브 뮤직도 괜찮은 대안이 될 거고요. 또 뭐 스포티파이 쓰시는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음악 추천 서비스가 상당히 괜찮대요. 자주 듣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분석해서 비슷한 음악을 추천해주는 게 스포티파이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기능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저도 지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뮤지션들의 음악이 플레이리스트에 많이 안착을 했죠. 자, 오늘은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의 역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스포티파이 얘기해드렸지만 사실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뭐 1,000원 차이나지만 이거 1년 지나면 12,000원입니다. 10년 지나면 뭐 12만 원이고요. 이런 얘기 뭐 저희가 또 이렇게 투자 콘텐츠에서 많이 하겠지만요. 가격 측면을 건드리지 않으면 국산 스트리밍 서비스가 다시 1등이 되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뭐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공정위도 나섰어요. 공정위 지식산업감식과가 구글이 프리미엄 요금제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점유율을 높인다. 이렇게 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라는 혐의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화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소비자가 잘 쓰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결과에 따라서 스트리밍 시장이 많이 변화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이 스트리밍 시장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까요? 뭐 추후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소식들을 제가 계속 후속 취재를 해볼 테니까요. 기업 고객이 계속 주목해 주시면 이제 관련 이슈 같은 경우는 좀 정리가 되시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바로 결과가 나오진 않을 테니까요. 이건 계속 취재를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